정말 따끈따끈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아우디의 신형 전기차죠. 이트론 GT예요. 불과 얼마 전에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시승했습니다. 걔는 터보 모델이었고요. 타이칸과 이트론 GT,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차거든요. 같은 식재료로 두 명의 다른 셰퍼가 만든 비슷한 요리인 꼴이에요. 자, 그러면 포르쉐가 만든 타이칸 요리와 아우디가 만든 이트론 GT 요리, 맛과 데코레이션이 어떻게 다를지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 솔직히 이 차는요, 제가 뭐 디자인이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제가 감히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생겼으니 토니 스타크가 어벤져스 영화에서 자기 차로 몰고 나오죠. 아우디는 조명회사입니다 라는 농담을 만들어냈던 그 헤드램프의 최신 버전, 가장 비싼 버전이 레이저 매트릭스 헤드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밤에 키로 딱 문 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누구 내 차 봐주는 사람 없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빛이 쫙 들어옵니다. 리어램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시승차는 이렇게 얼굴이 검정색이고 그릴까지도 검정색이죠. 근데 이 그릴 부분은 차체랑 동일하거나 하여튼 다른 색깔로 꾸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처럼 전부 검정색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하얀색 투구를 쓴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됐죠. 얘를 사실 그냥 선 하나로만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면으로 집어놨어요. 동글동글한 면, 팽팽한 면, 동글동글한 면. 그러니까 이 차체 안에 이렇게 두께를 가진 선이 쫙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차가 튼튼해 보여요.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잖아요, 차를. 요런 면으로 텐션을 살린 요런 느낌, 실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완속 충전구, 저 반대쪽은 급속 충전구입니다. 이 이트론 GT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타이칸, 걔는 전동으로 열리는 충전구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이트론 GT는 그냥 손으로 누르시면 열리는 방식입니다. 근데요, 타이칸도 이걸 전동 옵션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요 구멍이 막혀요. 이 전동 파츠 때문에 이게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이트론은 요걸 전동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요게 지금 뚫려 있죠, 이렇게. 이 엉덩이 빵빵한 봐봐요. 와. 아마 이 아우디 쪽에서 이 이트론 GT를 만들 때 타이칸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얘네를 만들었으면 이런 실루엣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포르쉐가 방금 그 타이칸을 만들 때 실루엣을 어떻게 그릴지 고민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트론 GT도 이 정도로 날렵한 실루엣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얼핏 A7이랑도 상당히 비슷해요. 역시 아무리 타이칸을 가져다 만들었어도 아우디 양념으로 버무리니까 A7스럽다 진짜. 뭐 대단한 소재를 쓰진 않았거든요. 뭐 차체, 범퍼, 번호판, 엠블럼, 리어램프, 다른 차들이 갖고 있던 요소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 비싼 차, 뭔가 심상치 않은 차, 최신차, 이런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디자인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쭉 퍼진 거 좋아요. 좋은데 이 끝부분 있죠, 양 끝부분, 이게 좀 너무 두껍지 않나? 살짝만 줄여주지. 아니면 요걸 어떻게 그냥 이 아랫부분 있잖아요, 푹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요걸 흰색 클리어 타입으로 바꾸거나 그랬으면 좀 더 가느다란 리어램프 느낌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디자이너들이 이걸 만들면 수백 번 고민을 한 결과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어서 이 R값에 맞춰서 요것도 R값을 넣은 것 같아요, 제 짐작상. 근데 이 둥근 정도가 이트론 GT의 다른 부분들의 곡면들과 봤을 때 얘만 유독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서 이걸 조금만 더 뾰족한 동그라미로 끝 처리를 했으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은 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뭘 알겠어요. 아우디 디자이너들이 어련히 멋있게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매끈한 지붕선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트렁크인데도 마치 유리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처럼 처리를 했죠. 그리고 그 연이어 붙어 있는 면은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속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버튼으로도 조작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나 매끈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트렁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리겠지? 라고 짐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타이칸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 놓고 트렁크가 이만큼 열리게 하려면 이 트렁크 힌지가 여기 달려야 되거든요, 양쪽에. 그렇게 하기에는 이 부분에 공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힌지를 여기다 넣고 트렁크도 이만큼만 열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멋을 위해서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내는 시트 포지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배터리를 차체 아래 깔아 넣은 탓에 바닥 자체가 살짝 높은 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앉고 나면 차 안에 묻힌 듯 높은 벨트 라인과 바닥에 딱 붙은 의자 덕에 영락없는 스포츠카의 운전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트 역시 허벅지와 몸을 적당히 붙들어주면서 동시에 편하기까지 하고요. 밖에서 봤을 땐 전체적인 비율과 실루엣을 통해서 타이칸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면 실내에선 아우디의 향취가 훨씬 진하게 납니다. 타이칸은 뭐랄까요? 온통 디스플레이와 터치 버튼을 통해서 미래적인 느낌을 강하게 추구했었다면 이트론 GT는 전체적인 형태와 디스플레이, 조작부가 다른 최신 아우디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익숙하고 편하죠. 요즘 아우디의 실내 디자인을 보면 현대 건축물처럼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겹치고 포개어 놓는데요. 이트론 GT도 그렇습니다. 짜임새는 빈틈이 없고요. 공간감은 시원시원하죠. 대시보드를 크게 감싸고 도는 두꺼운 선을 보시면 방금 밖에서 봤던 필터 라인과 닮지 않았나요? 각 덩어리들의 소재는 또 어떻고요? 반짝이는 하이글로시 블랙, 은은한 카본과 크롬, 촉촉한 가죽 등 서로 다른 다양한 소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덕분에 타이칸보다 좀 더 고급스럽다는 인상도 줍니다.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도 이트론 GT가 전기차라는 사실을 크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충전과 방전 정도만 알려줄 뿐 전기차 전용 그래픽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도 전기차 관련 메뉴는 상위 메뉴를 타고 들어가야 비로소 보이죠. 전기차라고 해서 생김새부터 요란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은근하게 직접 체험하도록 하자는 게 아우디의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어 스위치가 참 독특하죠? 앞뒤로 움직이는 원리는 다른 전자식 스위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걸 네모난 조약돌처럼 센터 터널에 납작하게 박아 넣은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예쁘죠?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죠. 더구나 5조작의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저마다 다른 방식의 기어 스위치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중 아주 훌륭한 예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뒷자리 공간은 예상하신 대로 타이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날렵한 실루엣을 보고 걱정한 것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넓다고는 못할 정도의 머리 공간이죠. 타이칸이 차체 바닥의 배터리 배치를 통해 2열 발 공간을 확보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트론 GT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트론 GT, 얘는요 타이칸의 여러 라인업 중에서 4S랑 비슷합니다. 배터리 용량, 모터 출력 거의 비슷해요. 모터의 출력이 아주 조금 다른데 거의 뭐 별로 표시 안 나는 정도? 타이칸 4S가 살짝 높아요. 걔가 490마력, 이트론 GT가 476마력이니까요. 이런 전기차들은 사실 이 똑같은 모터 배터리를 가지고도 그 BMS라고 하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몇 마력 더 끄집어내고 덜 끄집어내고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일한 하드웨어다. 자, 그래서 치고 나갈 때 느낌이 어떠냐 한번 꼭 밟아볼게요. 꼭. 내가 급가속을 하니까 블랙박스가 지금 충격으로 감지하고 삐삐삐 소리를 울려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컴포트 모드 상태에서 꾹 밟았을 때 차를 튕겨내주는 느낌. 불과 얼마 전에 탔던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는 600마력대였잖아요. 걔는 동일한 조건에서 꾹 밟으면 제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쿵 부딪혔었죠. 근데 얘는 400마력 후반대의 출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쿵이 아니고 쓱 밀리는 정도, 이렇게 쿵이 아니고 쓱, 이런 가속력의 차이를 보여주네요. 근데 이거는 터보랑 비교했으니까 그런 거고, 동일한 타이칸 4S랑 비교했을 때는 나가는 느낌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 게 웃기죠. 똑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바로 소리입니다. 타이칸은 e스포츠 사운드라는 메뉴를 제공해주고 있었죠. 이트론 GT, 여기 사운드 프로필에 가시면 정숙, 균형, 스포츠 셋 중에 고를 수 있도록 해뒀어요. 정숙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냥 전기차, 모터 작동음 같은 거 있죠, 잉 하는 아주 작은 소리, 그거만 나요. 하지만 여기서 스포츠를 누르는 순간, 고양이였다가 사자가 된 것 같아요, 소리가. 아우디에선 이 소리를 이트론 스포츠 사운드라고 부릅니다. e스포츠 사운드와 이트론 스포츠 사운드, 그냥 트론만 추가됐을 뿐이네요, 이름에서도. 자, 이 두 소리의 차이 조금 달라요. 그럼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굳이 표현하자면 이트론 스포츠 사운드 쪽이 조금 더 내연기관스럽다고나 할까요? 근데 진짜 뭐가 웅장하다. 대부분의 이 이트론 스포츠 사운드는 뒤쪽에서 들리거든요. 타이칸도 똑같았어요. 뒤에서 들렸습니다. 소리 음량, 뭐 소리가 나는 패턴 다 똑같은데 음색만 각각 조금 다르다. 태생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들 대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운전의 즐거움, 주행 감성, 이런 걸 좀 지워내고자, 이질감을 줄이고자 이런 소리들을 집어넣는 추세인데, 이걸 포르쉐가 참 잘 넣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차스러우면서도 운전 재미를 잘 살려주더라, 이질감이 상당히 적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디도 포르쉐 못지 않습니다. 실외 온도가 영하 5도예요. 이 정도 성능의 차를 타고 가속 페달을 꼭 밟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럴 때 4륜구동 전기차들이 장점을 발휘하죠. 트랙션이 무너질 수 있는 걸 네 바퀴의 토크를 골고루 분산해줘서 위험을 좀 덜어줘요. 이걸 또 아우디는 뭐라고 부르냐? 이 콰트로, 일렉트릭 콰트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사실 포르쉐랑 똑같은 구조인데 그냥 아우디는 원래 4륜구동 시스템을 콰트로라고 불렀었으니까 일렉트릭 콰트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낮을 때, 특히나 모터의 반응이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순간적으로 그 타이어가 살짝 헛도는 드드득하는 느낌이 나요. 만약에 이 정도의 토크를 뒷바퀴로만 왈칵 쏟아냈다면 그 미끄러지는 정도가 훨씬 더 심했을걸요. 심리적으로 운전자가 덜컹하는 느낌, 오씨 무서워, 이런 느낌, 그것도 더 컸을 테고요. 후륜 쪽에 2단 변속기를 집어넣었어요. 타이칸이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타이칸 시승할 때 보면 쭉 속도를 높여가는 와중에 중간에 한번 퉁 하고 살짝 그 변속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때다, 지금 변속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얘도 똑같이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언제 변속하나 하고 해봤는데 글쎄요, 타이칸만큼 느낌이 심하게 나진 않아요. 뭐 주행 모드라거나 아니면 제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깊게 혹은 덜 가져갔는지, 이런 전반적인 주행 상황에 따라서 간혹 퉁 하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타이칸만큼 명확하게 그 변속 타이밍을 알 수는 없더라. 이트론 GT가 변속 느낌을 조금 덜 전해주네요. 그리고 변속기 왜 넣었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서 그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올라갔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 얘기할게, 지훈아. 지금까지 쭉 컴포트로 왔어요. 나머지 모드들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효율로 놓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계기판에 140km를 기준으로 연두색 선이 하나 생기거든요. 제가 가속 페달 이렇게 쭉 느긋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속도계가 쭉 올라가다가 140에 딱 걸리는 순간 더 이상 가속이 안 돼요. 물론 그 상태에서 제가 킥다운을 하면 주행 모드가 무엇이건 간에 그냥 모터의 힘을 100%로 끌어당기죠. 가속도 더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쭉 가속하다가 140에 걸렸을 때, 이럴 때는 더 이상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뭐 승차감은 지금까지 달려왔고, 다이내믹 이제 좀 재밌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스포츠 모드 아니겠습니까? 승차감일 때랑 지금이 다이내믹 모드일 때랑 소리도 벌써 달라졌죠. 이트론 스포츠 사운드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른발을 조금만 놀려도 차가 좀 더 민감하게 튀어나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 타이칸과 이트론 GT 하체 구조 똑같습니다. 또 타이칸은 파나메라랑 거의 비슷하다고들 하죠. 제가 포르쉐 관계자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타이칸의 하체 부품이 파나메라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나메라를 만들고 파나메라의 기술을 타이칸한테 물려주고 타이칸 거를 갖다가 이트론을 그대로 만들었으니 이 새 모델이 얼마나 닮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똑같은 하체 부품을 쓴 만큼 달리는 느낌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타이칸을 탔을 때는요, 고속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전혀 불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승차감 좋았었는데, 이트론 GT를 타고 나니까 그 타이칸 때 느꼈던 좋았던 승차감보다 더 좋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둘 다 좋은데 타이칸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요철이 딱 올라왔을 때 그걸 처리해내는 태도가 스포츠카스러움이 묻어났거든요. 약간 짱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트론 GT는요, 타이칸이랑 닮았으면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그 RS6 하체 느낌도 조금씩 전해주고 있어요. 타이칸보다 한결 낭창낭창해요. 한결 부드럽고 한결 여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우와 차 멋있다 막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지? 하면서 좀 자랑을 한 다음 옆에 태우고 가까운 거리 저녁 먹으러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이 첫마디가 야, 승차감 진짜 좋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잘 나간다, 소리가 독특하네, 전기차가 이런 거니? 이런 게 아니고 승차감 정말 좋다를 가장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RS6 아반트를 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엔진 힘을 가지고도 이렇게나 편하다고? 방금 그 말 한마디로 RS6 아반트를 압축할 수 있는데, 이 이트론 GT 휠 사이즈가 지금 몇이냐면 앞뒤 다 21인치입니다. 타이어 폭도요, 앞쪽이 285, 뒤쪽이 305예요.
이거는 바퀴만 놓고 보면 승차감이 절대 좋을 수 없는 세팅이거든요. 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폭, 스트로크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요. 그것도 매우. 진짜 요즘 아우디는요, 고성능을 편안하게 요리하는 능력이 발군입니다. RS6 아반트를 타면서 했던 감동, 지금 이트론 GT를 타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나 승차감이 좋다고 실컷 칭찬을 해놓으면 와인딩 달릴 때 그럼 좌우로 출렁대겠네? 좀 불안하겠는데? 라고 누군가 걱정을 하실까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칸이 뭐 핸들링 후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타이칸을 가지고 아무리 아우디가 아우디스럽게 승차감 좋게 GT답게 만들었어도 타이칸이 가지고 있던 그 포르쉐 특유의 핸들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퀴와 노면이 하나예요. 그 위에 차체가 올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퀴는 절대 노면에서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바퀴 위에 놓여져 있는 차체만 살짝 기울어질 뿐 어차피 바퀴와 노면이 하나니 그게 분리될 것 같은 불안감은 전혀 없다는 느낌. 포르쉐로부터 물려받은 3챔버 에어 서스펜션 덕분이거든요. 이 세 개의 공기방에 공기를 다 넣어놓고 챔버마다의 격벽을 다 열어놓으면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승차감이 좋은 거죠.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로 놨을 때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이럴 때는 그 챔버를 다 닫아버려서 그 공기 주머니 한 개만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더 딱딱해지겠죠. 또 승차감 말고도요, 장점이 있죠. 이 이트론 GT 기본적으로 차체가 상당히 낮은 차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은데 시속 30km 이하에서 차고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시속 90km 이상에서는 10mm를 낮춰줍니다. 그 다음 시속 180km를 넘기 시작하면 또 낮춰주고요. 진짜 그 정도 되면 노면에 딱 붙어서 달리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회전제동 장치는 그 전기 에너지로 조금만 걷어들이자, 뭐 요 정도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뭐 운전자만 느낄 수 있는 수준, 거의 느끼지 못할 수준으로만 감속이 돼요. 운전대 뒤에 있는 패드를 통해서 개입 정도를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긴 해요. 오른쪽 누르면 개입 안 하고 왼쪽 누르면 개입하고,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꿨다가 다시 컴포트 모드로 넘어오면 회생제동 장치가 리셋돼서 꺼져버리죠. 다이내믹 모드로 놓으면 회생제동 장치가 1단계로 개입하는 정도, 요 정도로 설정이 되고요. 이런 게 다 타이칸이랑 똑같은 설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을 통해서 차의 속도를 줄이려는 의도는 별로 없고요. 감속이나 제동은 브레이크로 해라. 그리고 이걸로 뭐 감속을 한다기보다 브레이크 밟는 횟수를 좀 줄여주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어차피 버려질 운동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로 조금만 걷어들이자, 뭐 요 정도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탔던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 모델에는 PSCB가 들어가 있었죠. 포르쉐 서피스 코티드 브레이크. 그 디스크 표면에 텅스텐 카바이드를 코팅해서 분진 발생이 현저히 적은 브레이크 시스템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대신 이름만 바꿨어요. 카바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리고 캘리퍼도 아주 아름답죠. 오렌지색으로 칠해놨어요. 심지어 고성능 기계의 느낌 빵 전해주니까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제동력을 보여줄지 어필해주니까 자부심 막 생기죠. 야, 내 차 브레이크 말이야, 너 카바이드 브레이크라고 들어봤니? 네, 오늘은 아우디 이트론 GT를 만나봤습니다. 포르쉐 타이칸과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다른 셰프가 만든 비슷한 요리. 자, 먼저 플레이팅, 이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 타이칸은 타이칸대로, 이트론 GT는 이트론 GT대로 나름의 멋이 있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선택 못 하겠어요. 그냥 둘 다 멋있어요. 다만 실내 디자인은 저 이트론 GT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타이칸은 좀 멋있긴 한데 너무 미래적이랄까요? 이트론 GT, 미래의 차보다는 현재의 차 같고 쓰기 더 편하니까요. 주행 느낌, 타이칸은 또 출신 가문인지라 조금 매운맛이죠. 이 이트론 GT는요, 타이칸보다 조금 더 순한 맛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간이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요즘 아우디 진짜 고성능을 편하게 연출하는 건 짱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칸과 이트론 GT 가격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타이칸, 이트론 GT 맛이랑 디자인은 이 정도 다르면서 가격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건 뭐 게임 끝난 거죠. 저라면 아우디 음식점에 가서 이트론 GT를 사 먹겠습니다.